제6차시 한국사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두 번째 고대사회의 종교와 사상 마지막 부분인 세 번째 3번 유학이 발달하다입니다. 전 시간의 학습지 내용은 7, 8차시 답은요. 학습지 16쪽이죠. 이전차시 진단평가 1번은 천신신앙, 2번은 영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개념정리 1번에 원효, 2번 선종, 3번 도교, 4번 도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료학습 1번은 왕호천축국전, 2번은 구산선문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뒤쪽 17쪽의 형성평가 1번은 원효는 일심사상을 바탕으로 화생사상을 주장하였다. 맞죠? 5가 되고요. 2번 신라는 법흥과 함께 2차 독일 순교를 계기로 불교를 공인하였다. 역시 맞습니다. 5가 되고요. 3번 신라 말에는 경전과 교리 이해를 강조하는 선종이 유행하였다. 이것은요, 경전과 교리 이해를 강조하는 것은 선종이 아니라 교종입니다. 선종은 참선 수행을 통한 깨달음을 강조합니다. 실천적 수행을 강조하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그래서 1번에 3번은 X가 됩니다. 2번의 답은요, 1번 원광이 되겠습니다. 원광의 세속 5개. 3번 의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답은 니은과 리을이 답이 되겠습니다. 부석사를 비롯한 여러 사원을 건립하였다. 그 다음 화엄사상을 정립하여 통일 직후 신라사회를 통합하는 데 기여했다. 이거 답이 되고요. 그 다음 디귿 모든 것이 마음에서 나온다는 일심사상을 내세웠다는 것은 원효가 되겠습니다. 이 3번에 답이 하나가 더 추가되는 부분이 있네요. 기억에 통일 신라의 승리로 당의 유화가에다까지 답이 됩니다. 그래서 답을 정정하겠습니다. 3번에는요, 기억, 니은, 리을이 답이 되겠습니다. 기억, 니은, 리을. 1, 2, 3, 4, 5번에 답은 없고요. 기억이 하나 더 추가됩니다. 그래서 디귿만 틀립니다. 디귿은 원효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4번 풍수지리설이 호족에게 환영받은 까닭으로 옳은 것은 2번이 나겠습니다. 2번 신라 수도인 경주, 즉 금성에서 벗어나 지방의 독자성을 강조하였기 때문에 2번이 답이 되겠어요. 정답은 2번이 됩니다. 그 다음 본격적으로 마지막 차시 유학이 발달하다 이 부분을 이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삼국시대와 남북국시대의 유학이 어떻게 발달하였는지 발표할 수 있다입니다. 단원의 구조를 보면요. 삼국시대 유학의 수용, 통일 이후 신라와 발해의 유학 발달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유학이 발달하다 교과서 31쪽부터 보겠습니다. 도입 부분 2006년 인천 계양산성의 유적에서 토기 및 기와 등의 유물과 함께 백제 또는 신라의 것으로 추정되는 목관이 발견됐다고 했어요. 이 목관은 소나무로 만들어졌으며 아래와 윗부분이 잘려나간 것으로 보인다. 이게 목관입니다. 지금 나무에 글씨를 새겨 넣었어요. 예? 오각으로 깎인 목각의 강면에는 먹으로 유교의 대표 경전인 논어의 구절을 적었다. 논어의 구절이 적혀 있다. 뭐죠? 논어의 일부가 적힌 목간, 한자로 쓰여있는. 유학은 한반도에 어떻게 수용되어 발달했을까? 이제 본문을 볼까요? 유학은요, 삼국시대에 들어오게 됩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이 삼국시대. 삼국시대에는 중국과 교류하면서 유학을 비롯한 여러 학문을 수용을 했죠.
삼국은 통치체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행정실무를 담당할 관료가 필요하자 교육기관을 설립하여 유교적 소양을 갖춘 인재를 양성을 했습니다. 유교적 소양을 갖춘 인재 양성. 그래서 고구려가 소수리망 때 태약을 세워서 유교 경전과 역사서를 가르쳤으며 지방에는 경당을 두어서 한학과 무술을 가르쳤다. 백제는 유학 지식에 밝은 오경 박사를 두었는데 오경 박사는 오경이란 유교의 5가지 경전인 시경, 서경, 주격, 예기, 춘추 이 5가지 경전에 능통한 학자들을 오경 박사라고 불렀어요. 오경 박사를 두어 교육을 담당하게 하였다. 신라에서는 젊은이들이 유교 경전을 공부했고 특히 화랑도를 바탕으로 해서 삼국통일 이전에는 화랑도가 주요 신라의 교육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실은 어디에 나와 있냐면 임신서기석에 나타나 있다. 다음 볼까요? 임신서기석 길이 약 30cm의 각석인데 내용이 뭐냐? 신라의 두 청년이 국가에 대한 충성과 유교 경전 학습에 힘을 쓸 것을 약속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보면요, 여기 임신서기석입니다, 이게. 근데 보면요, 여기 임신년이 구체적으로 어느 때인지는 정확하게 할 수 없는데, 임신년에 이걸 세웠다는 거예요. 내용에 보면요, 시경, 상서, 예기, 춘추전.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이렇게 맹세한 내용이 되겠죠. 밑에 사례 보면, 임신년 6월 16일에 두 사람이 함께 맹세하고 기록한다. 이 두 사람은 화랑으로 추정되는 거예요, 화랑. 신라의 화랑들. 하늘 앞에 맹세하기를 지금부터 3년 이후 충성의 도리를 지켜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로 맹세한다. 만약에 이를 저버리면 하늘이 큰 벌을 받을 것을 맹세한다. 또 따로 신민년 7월 22일에 맹세하였다. 시경, 상서, 예기, 춘추전 등 유교 경전을 차례로 3년 안에 다 습득할 것을 맹세하였다. 따라서 이 임신서기성은 신라에서 유학 교육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임신서기석은 신라의 자료다. 기억하시고요. 본문을 보겠습니다. 삼국은 유학을 관료의 육성과 충효 등 도덕 규범을 강조하는 데 활용하였다. 이후 종묘를 설치하고 국가의례를 행하는 등 제도를 정비하면서 점차 유학을 정치 이념으로 발휘했다. 종묘, 왕실 종묘. 이거는 이제 그 역대 국왕들의 위패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종묘 제례라고 하는데 이게 이 고구려 백제 신라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학을 정치 이념으로 발휘했다. 유교는요 가장 큰 특징이 부모에게 효도하고 나라에 충성을 하는데요. 조상 숭배에서 비롯돼요. 조상 숭배. 따라서 이제 종묘를 설치하고 국가 의례를 행사했다. 이거와 관련 있는 거예요. 유학의 수준이 높아지고 중앙 집권 체제가 강화되면서 삼국에서는 역사서의 편찬이 이루어졌다. 원래 유학은요 이제 중국의 춘추전국 시대 공자가 만들어진 학문이죠. 공자. 그래서 공자의 이후 맹자가 이렇게 유학을 집대성을 했는데 그 사람의 인과 덕을 강조하면서요. 가장 이상적인 인간상을 군자, 성인으로 보고 군자와 성인이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덕을 갖춰야 된다. 이걸 통해서 덕을 갖춘 인재들은 덕으로 나라를 다스린다. 그래서 유교적인 덕치를 굉장히 강조했어요. 덕치주의. 법치가 아니라 덕으로 나라, 덕이다. 덕치. 삼국에서는 그 다음에 역사서의 편찬이 또 이루어져요. 유학과 더불어. 왕실은 역사서를 편찬하여 국력을 드러내고 왕실의 권위를 높여 백성들의 충성심을 모으기 위해서 역사서를 편찬을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고구려에서는 유기백권을 편찬했다는 거, 유기백권이라는 역사서가 있어요. 현재 없습니다. 그러다 고구려가 영양왕 때, 중국 수나라와 대립했던 그 영양왕 때, 이문진이라는 사람이 유기백권을 간추려서 신지보건이라는 역사서를 편찬을 했어요. 고구려의 역사서겠죠. 이것 또한 현재 전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백제에서는 근초고왕 때, 백제 전성기 때죠.
오경 박사 중에 고웅이라는 박사가 서기를 저술을 했어요. 이 백제 역사서입니다. 이것도 현재 전하지가 않아요. 신라에서는 진흥왕 때 이사부의 건의로 거칠부라는 사람이 국사를 편찬을 했어요. 이사부는 우산국을 복속시켰던 인물입니다. 지증왕 때 우산국을 복속시켰고 진흥왕 때까지 살아있었어요. 그래서 이사부가 건의해서 역사서를 편찬할 것을 건의하자 거칠부를 시켜가지고 진흥왕이 역사를 편찬했어요. 그 역사서 이름이 국사입니다. 국사. 현재 이들 역사서는 안타깝게 모두 전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런 역사서들이 있었다는 거 사실을 알 수 있는 거는 어떤 근거냐? 그 근거는 고려 때 김부식이 쓴 삼국사기에 이 기록이 돼 있어요. 삼국사기에 신지복원 서기 국사를 편찬했다는 사실이 단편적으로 기록이 돼 있습니다. 따라서 삼국시대 역사서를 편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실제적인 삼국시대에 편찬된 역사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는 원본은 현재 전하지 않습니다. 요건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제 내용 정리를 가겠습니다. 학습지입니다. 여러분들 학습지. 삼국이 중국과 교류하면서 유학을 비롯한 여러 학문을 수용하고 관료를 육성하고 도덕 규범을 강조했다. 종묘를 설치하고 국가의회 정비 등의 과정에서 정치 이념으로서 유학을 수용했다. 정치 이념으로서 중국과 교류하면서. 그 다음에 교육기관 설립, 소수리망 때 태학, 지방에는 경당 알아주시고요. 고구려입니다. 백제는 오경 박사, 근초고왕 때부터 박사죠. 신라, 젊은이들이 유교경전 학습했다는 걸 임신서기서가 통해서 추측할 수 있다. 화랑으로 추정되는 젊은이들이 유교경전을 공부했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삼국 역사서 편찬, 목적은요, 국력을 과시하고 왕실의 권위 상승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유기백권, 서기, 국사, 각각 고구려, 백제, 신라의 역사서인데 현재 전하지 않는다. 유기백권 갖추는 게 신지복원, 이것도 전하지 않습니다. 근데 역사서가 편찬될 때가 다 이 영양왕, 근초고왕, 진흥왕 때가 다 고구려, 백제, 신라가 국력이 전성기 때예요. 힘이 셀 때입니다. 백제 전성기 근초고왕 때죠. 4세기 후반. 신라 진흥왕 6세기 중엽이죠. 여기 영양왕은 6세기 말. 이때 이제 수나라하고 싸워서 고구려가 이제 물리칠 때 이때 얘기예요. 이제 을지문덕이 나오던 의식인데 영양왕 때 역사서의 신지복원을 편찬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32쪽 교과서 32쪽 통일 이후 신라 발해의 유학 발달에 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남북국 시대 유학에 대한 내용입니다. 통일 이후 신라는 유학을 정치 이념으로 삼고 유교 진흥 정책을 펼쳤죠. 특히 신문왕이 뭘 설립했다. 국립교육기관인 국학을 설립해서 체계적인 유학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신라 말기에 가서 원성왕 때요. 원성왕 때 유교 경전의 이해 수준을 평가해서 관리를 선발하고자 독서 상품과를 마련했어요. 왼쪽에 독서 상품과 사료입니다. 원성왕 4년 봄에 788년 처음으로 독서 상품을 제정하여 관직을 주었다. 춘추 좌시전 예기, 운선, 유교의 주요한 고문원들, 경전들인데 이걸 읽어서 그 뜻에 능통하고 논어와 효경의 밝은 자를 상품, 제일 높은 품이에요. 그러니까 공례와 효경을 읽은 자를 하품으로, 그 사이에 중품도 있어요. 상중하 세 개 품으로 나누어서 오경과 삼사, 오경, 유경전 5개, 삼사는 3개 역사서, 그 다음에 제자백과의 글이 정리된 제자백과서. 이 제자백과란 말은 중국 춘추전국 시대 때 선비계층, 중국의 선비계층인 사계층들이 그 국가를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가를 이제 정리한 그 시무책이에요. 왜 제자백과라 그러냐면 그 주장했던 사람들이 다 다른 주장을 합니다. 유가도 있고 도가도 있고 법가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 제자백과서를 읽은 사람들을 이제 신라에서도 이 품계로 나눠가지고 상품, 중품, 하품 이게 3품으로 나눠가지고 관리를 채용하려고 했어요.
근데 누가 반발했냐면 골품 제도하에서 특권을 가지고 있던 진골 귀족들이 이 제도를 싫어했어요. 왜 독서상품가가 실시가 되면 진골 귀족들의 특권이 깨지기 때문에 자기들은 이 독서상품가에 안 들어가도 골품에 따라서 모든 관직을 다 차지할 수가 있는 진출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독서상품가 능력을 바탕으로 해서 관리가 되는 거죠. 근데 진골 귀족들은 능력이 아니라 본디 진골로 태어났기 때문에 고위 관리, 귀족 관리로서 특권을 누릴 수 있죠. 그래서 이런 혈연을 중심으로 한 세력들이기 때문에 아주 폐쇄적이고 신분적인 걸 강조했어요. 따라서 능력 위주의 이 치고 들어오는 다른 귀족들, 특히 독서상품가를 통해서 진골 귀족에게 도전해 올 수 있는 세력들로 추정한다면 육두품 세력이 되겠죠. 육두품들이. 그래서 이런 다른 육두품 귀족이나 이런 세력들이 진골 귀족들한테 도전해 오는 걸 이제 막으려고 한 거죠. 그래서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고 독소상품과는 시도는 좋았어요. 그런데 실패했고요. 단 유학을 크게 보급하는 데는 기여를 했습니다. 독서상품과가 독서 상품권이 아니라 독서 상품과예요. 어, 기억해 두고요. 그러나 유학 진흥 정책으로 신라에서 뛰어난 학자들이 많이 나왔다. 특히 아까 방금 언급한 육두품 출신 학자들. 이런 진골 귀족에 비해서 차별을 받았죠. 육관 등 아창까지밖에 못 올라갑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육두품 출신. 강수. 통일신라 때인데 외교 문서 작성에 능했다. 문무왕 때 활약이 컸어요. 그 다음에 원효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원효대사의 아들이 설총. 설총은 이두를 체계적으로 정리를 했어요. 이두. 이 한자에서 음을 빌려와가지고 음을 빌려와서 표기하는 우리말을 표기하는 방법이 이제 글자가 이제 이두입니다. 신라 또 이제 강수 설청은 육두품인데 진골 출신도 좀 뛰어난 학자들은 있었어요. 신라 전성기 때 통일신라 때 말이죠. 신라 말기가 아니라 김대문이 있습니다. 김대문은 화랑의 전기를 모아서 저술한 화랑세기가 있었고요. 또 명망 있는 승려들의 전기를 모은 김대문의 고승전. 이게 당시 신라 문화를 주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이해를 해두기 바랍니다. 누가요? 김대문이요. 그 다음에 발해는 당에서 유교 경전을 비롯한 여러 서적을 들어와 문적원이라는 기관에서 관리를 했는데 또한 유아교육기관으로 뭘 만들었느냐? 주자감을 만들었어요. 거꾸로 하면 감자주가 됩니다. 다시 정리하면 주자감. 고려 때 국자감 거꾸로 하면 감자국이 되죠. 국자감. 주자감 거꾸로 하면 감자주. 감자주가 아니라 주자감. 그죠? 주자감을 설치해서 발해 귀족 자제들에게 유교 경전을 가르쳤어요. 중앙 정치 조직인 육부의 명칭에 유교 덕목이 반영된 거 있죠. 충인의지의 신 이렇게 6개가 반영됐는데 불교에서 유교 이념을 중시하였음을 발해에서 유교 이념을 중시하였음을 알려줍니다. 삼국 통일 이후 신라 발해의 많은 학생들이 당나라에서 유학을 했어요. 이들은 당의 국자감에서 당나라의 국립대학을 당의 수도 장안성에 있었던 국립대학을 국자감이라고 해요. 중국뿐만 아니라 외국의 그 인재들도 공부하러 들어온 인재들도 여기 국자감에서 공부를 했는데 여기서 공부를 하면서 당나라의 관리로 외국인은 특별히 채용하는 시험이 있었어요. 과거 시험이 있었는데 그게 빈공과라는 시험이 있어요. 빈공과. 당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과거 시험이다. 여기서 과거란 말 헷갈리죠? 과거는요. 그 유교 경전을 시험하고 또 나라를 다스리는 방법인 시무책 이것을 테스트하는 시험하는 것으로 구성된 이제 관리 채용 시험이에요. 그래서 시무책을 테스트하는 것이 뭐 재술가, 그 다음에 이 유교 경전을 암송을 잘하고 있는가 이걸 테스트하는 것이 명경과, 이 재술가와 명경과를 합쳐가지고 이제 과거라고 불렀는데, 당나라에서 외국인 중에서는 되게 유학적인 소양이 뛰어난 사람들을 특별히 관리로 채용하는 시험을 빈공과라고 그랬어요. 이 빈공과에 응시한 사람이 신라 발해 출신의 유학생들이 많았어요.
특히 신라에서 최치원을 비롯한 신라의 육두품 출신 유학생들은 당에서 관리를 하면서 활동을 했고요. 빈곤과에 합격해서 관리가 됐어요. 보세요. 오른쪽 날개글에. 최치원은 당의 빈곤과에 급제했어요. 육두품 출신으로. 당에서 황소인난이라고 불리는 농민 반란이 일어났어요. 이 우두머리가 황소인데 사람 이름입니다. 짐승 그 소 아니에요. 사람 이름이에요. 황소를 치기 위한 토황소 경문. 황소의 난을 일으키는 황소를 깨우치는 글이에요. 토벌한다. 토황소 경문을 지어 문장가로서 이름을 떠쳤다. 토황소 경문 내용이 상당히 뛰어난 내용이었다는 거죠. 귀국 후 신라 진성여왕이 개혁안을 올렸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관직을 버리고 전국을 떠돌아다니면서 은둔 생활하면서 생을 마감한 비운의 육두품 출신 천재 최치원입니다. 최치원은 고위품제 사회를 비판한 거예요. 바로 이게 다 해먹잖아요. 진고귀족들이. 어떤 사회를 바꾸려는 개혁하려는 제도도 이들이 다 막았어요.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온갖 핑계를 대가지고 개혁 조치를 막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신라가 어떻게 보면 혁신해서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겁니다. 이 육두품 출신 유학자들에 의해서 개혁안을 받아들였어야 해요. 새로운 정치 이념이 바로 유학 정치 유교죠. 능력에 따라서 권력을 뽑는다. 근데 골품제에 젖어든 그리고 아주 낡은 생각으로 젖어든 이런 기득권 세력인 진골귀족들은 공부 안 해도 해먹을 수 있는데 관직을 해먹을 수 있는데 뭐 이렇게 관리 채용 시험을 봐가지고 관직에 들어가느냐 이거만 반대를 한 거예요. 그러나 중앙정부가 이를 받아들여지 않, 중앙정부는 다 진골귀족들이 장악하고 있었으니까요. 이들은 지방에 육두품들은 지방에 은둔하거나 또 누가 손을 잡았느냐. 은둔한 사람은 최치원이죠. 근데 이 최치원하고 다르게 왕건과 또는 견훤과 이게 결탁한 육두품들이 나타납니다. 이들이 호족들과 손을 잡고 왕건이나 이제 견훤 같은 세력들이죠. 손을 잡고 바로 새로운 사회를 만드는 데 참여를 하게 돼요. 신라 말의 육두품들은 따라서 반신라적인 성향을 띠게 된다. 신라의 반기를 들고 신라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사회를 고려 사회를 건국하는데 어? 고려를 건국시키는데 크게 기여를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전 시대보다 좀 더 능력을 중시하는 시대로 발전하려는 이런 움직임이었다. 몸부림이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거기 영향을 미친 게 유학이다. 유학. 그 다음에 내용 정리입니다. 통일 이후 신라 발해 유학받다. 통일 이후 신라의 유학은요. 신문왕 때 국학 설립했다. 원성왕 때 독서산품과. 근데 독서산품과는 진골귀족들의 반발로 실패했다. 신라 유학자들의 활약. 강수와 서청은 육두품 출신이다. 육두품. 김대문은 진골 출신이다. 그러나 뛰어난 학자였다. 화랑색이 고승전. 이두는 설총. 외교문서는 강수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다시 육두품. 최치원. 육두품 최치원은 당나라의 유학에서 빈곤과에 합격했고 토항소 경문을 저술했다. 귀국 후 사회개혁안을 제시했고 고위품제 사회를 비판하면서 지방에 은둔 생활을 했다. 이겁니다. 발해 유학을 보면요. 발해는 당과의 교류를 통해서 유교 경전 등 여러 서적을 수입을 했다. 발해의 유학 교육 기관은 주자감, 귀족자들에게 유교 경전 교육을 했다. 당에 또 유학생을 파견했다. 아까 빈곤가의 신라 출신의 뭐 육두품 출신의 신라 육두품 출신의 유학생들이 빈곤과에 합격해서 당나라의 관리로 활동한 적이 많다 그랬죠. 발해도 그랬어요. 발해도 당에 보낸 유학생들이 빈곤과에 합격해서 관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라이벌이 누구였냐면 발해인들의 라이벌이 신라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빈곤과 시험에서 1등 수석을 누가 했느냐 이걸 두고 이제 다툼도 일어나기도 했어요. 어? 신라 출신이 빈곤과 1등을 했느냐, 아니면 발해 출신이 1등을 했느냐.
이렇게 막 서로 1등 자리를 두고 막 누가 1등 했냐 이게 다투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사료에 역사 자료에 보이고 있어요. 이런 소재를 해서 그 드라마로 만들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런 아직 드라마가 안 만들어진 것 같아요. 응? 그러니까 이제 당나라를 배경으로 해서 당나라의 유학을 간 신라의 인재들과 발해의 인재들이 경쟁하는 이런 모습들을 어? 아이디어와 상상력을 통해 가지고 재미있는 뭐 드라마로 만들어서 또 이걸 알리면 또 다른 한류 드라마가 또 이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네? 한 그런 생각으로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유교 이념 중시. 발해는 중앙 6부의 명칭의 유교 덕목을 반영했다. 이 정도 기억합시다. 그다음 이제 32쪽 내용.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빈칸을 채워봅시다. 고조선부터 열어놔라. 건국이야기의 천신신앙 반영. 고조선의 건국이야기, 부여의 건국이야기, 제천행사 개최. 부여의 제천행사는요, 이름이 영고가 있었죠, 영고. 들어갈 말은 영고가 되겠습니다. 영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남북국시의 통일신라. 신라만 참선을 강조하는 교종이 아니라 선종이 유행을 했죠. 그 다음에 신문왕 때 국학을 설립하고 원성왕 때 관리 선발을 위해서 5글자. 독서 상품과 상품이 아니라 상품이에요. 상품. 상중하 상품. 이 인재 채용 시험을 도입하려고 했는데 진골 귀족들이 반발로 실패했다. 독서 상품권 아니라 그랬어요. 독서 상품과 상중하 세품 이게 나눈다. 상품과.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교과서 33쪽에 역량을 더하라. 신라 말에 유행한 다양한 사상. 국정토론회. 가상의 국정토론회입니다. 신라 사회 위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맨 왼쪽에 있는 스님. 귀족들의 수탈과 거듭된 흉년, 전염병으로 농민의 생활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참선에 더욱 힘써야 합니다. 참선이 나왔네요. 어려운 교리를 해석하거나 경전을 읽는 것은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교종을 비판하고 있죠. 참선을 강조하고 있으니까 이 스님은 선종 승려들이겠죠. 선종. 개인의 깨달음을 통해 부처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바로 선종에서 강조하고 있죠. 맞는 말씀입니다. 중앙에서 진골귀족 간의 왕위 쟁탈전이 계속되고 귀족들이 사치를 일삼으며 농민을 수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곳곳에서 봉기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이는 모두 풍수지리서에 따라 금성의 지덕이 쇠퇴했기 때문입니다. 지세만 좋다면 다른 지역도 충분히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풍수지리서를 신봉하는 세력들이겠죠. 어? 이 풍수지리설의 역할, 풍수지리설. 그 다음에 맨 오른쪽 내용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국왕 중심의 정치와 능력 위주의 인재 등용을 통한 사회개혁이 우선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개혁안은 올려도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유교적 학식이 높아도 고위품제에 의해서 올라갈 수 있는 관직이 제한이 되니 신라에서는 유능한 인재들이 능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육두품. 그 다음에 여기에 풍수지리설 내세운 세력들, 지원을 받은 세력들 이제 호족 세력들도 되겠죠. 호족, 육두품, 선종 이들이 신라 사회를 엎어버리는 거죠. 그렇죠? 요 내용이 추론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 장을 보면요. 밑에 대화에서 알 수 있는 1번 신라 말의 정치, 경제, 사회의 모습을 써보자. 중앙에서 진골귀족 간의 왕위쟁탈전을 벌여 국정이 문란했고 지방에 대한 통제가 약화됐다. 뜻있는 관료들이 사회개혁안을 제시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여기 정치고요. 경제. 왕실과 귀족들의 사치와 수탈이 계속되었고 흉년 등이 자주 일어나 농업 생산력이 약화되는 등 농민 생활이 어려워졌다. 민생 파탄났죠. 사회.
지배층의 사치와 향락 수탈이 계속되면서 농민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봉기 일으켰어요. 봉기 일으켰다. 골품제의 한계를 육두품 지식인들의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선종과 풍수지휘설 등이 유행하면서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여기 이제 예시 답안이 되겠습니다. 2번. 인물들의 대화에 반영된 사상을 찾아보고 사상별로 지향하고 있는 모습을 정리해보자. 답은요, 위에 보세요. 왼쪽 승려의 주장은 신라와 선종의 유행과 관련이 있다. 선종은 참선을 강조하여 피지배층 호족들의 호응을 얻었다. 가운데 인물 주장에는 풍수지휘설이 반영되어 있다. 풍수지휘설은 신라와 금성 중심의 지휘관념과 통치체계를 깨뜨리는 논리를 제공했다. 맨 오른쪽 인물은 유교 이념을 내세우고 있다. 유교. 그래서 신라와 유교는 새로운 통치에서 제시하는 기반이 됐다. 바로 이 육두품 출신으로 육두품 출신 유학자들. 유교 개혁, 유교적인 이념을 수용하고 개혁을 강조했던 사람들이죠. 3번 자신이 토론에 참석하였다면 어떤 주장을 펼쳤을지 여러분들이 연설문으로 써볼 수 있겠죠. 예시 답안. 귀족들의 왕권 다툼으로 중앙정치가 혼란하고 지방 통제력이 약화된 상황에서 자연재해와 가혹한 수치까지 겹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신라 사회의 혼란을 지켜보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다양한 사상을 기반으로 한 세력들이 힘을 합쳐 새로운 사회 건설을 도모해야 할 때입니다. 금성의 지덕이 쇠하였으니 지덕이 좋은 다른 지역을 개발하여야 합니다. 곳곳에 사원을 짓고 지방 문화의 근거지로 삼는다면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유교적 학식이 높은 인물들이 골품제의 한계에서 벗어나 사회개혁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야 주어야 합니다. 이게 예시 답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잘 보시고 여러분 스스로 좀 해보기 바랍니다. 그다음 이제 확인학습 볼까요? 고구려 소수림왕 때 수도에 설립되어 유교 경전과 역사서를 가르쳤던 교육기관은 태학이 되겠고요. 신라 원성왕 때는 유교 경전의 이해 수준을 평가하여 관리를 선발하고자 하는 5글자 시험, 독서 3분과. 그 다음 내용을 읽고 맞으면 O, 틀리면 X로 표시를 해봅시다. 신라는 유학 지식에 밝은 오경 박사를 두어 교육을 담당하게 하였다. 이건요, X. 진곤치, 오경 박사는 백제죠, 백제. 그 다음에 진곤 출신 문장가인 김대문은 화랑의 전기를 지은 화랑세기를 지었다. 이건 맞죠? 김대문은 화랑세기. 또 고승전이 있었죠. 고승전. 그래서 여러분들 학습지 마지막에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학습지에 답을 한번 체크를 해봅시다. 여러분들 그 구차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죠. 구차시. 학습지 18쪽에서 19쪽 내용입니다. 18쪽 맨 위에 이전차시 진단평가 3번 유학이 받다하다. 1번의 답은 원효가 되겠어요. 원효. 2번은 풍수지리설. 2번은 풍수지리설입니다. 그럼 개념 정리에 1번에 들어갈 말은 태학. 2번은 오경박사. 3번은 국학. 4번은 강수가 되겠습니다. 강수. 사람 이름이에요. 강수. 비 아니에요. 강수입니다. 강수. 그 다음에 자료학습. 1번에 들어갈 말은 임신서기석. 그 다음 2번은 독서 상품과. 그 다음 뒷장 19쪽에 형성평가 1번은 1-1번은 국사, 1-2번은 주자감이 되겠습니다. 2번에 삼국시대 유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보면요. 오경 박사는 고구려가 아니라 백제입니다. 그 다음에 소수리망은 백제가 아니라 고구려 왕이죠. 태학을 세웠죠. 디귿이 답입니다. 그리고 리을도 답이 되겠습니다. 디귿, 리을. 답은 디귿, 리을이 되고요. 3번은 토황소 경문을 지어서 황소의 난이 일어나자 이름을 떴었다. 신라 진성여왕에게 개혁안을 올렸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관직을 버리고 전국을 떠돌아다녔다. 유명한 신라 말기의 육두품 출신 유학자의 대표적인 인물
최치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최치원. 최치원이 되죠. 최치원. 그 다음에 최치원. 그 다음에 4번. 발의 유학 발달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독서 상품과 1번의 독서 상품과는 신라에 대한 설명, 통일 신라에 대한 설명이에요. 발해의 제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2, 3, 4, 5번은 다 발해에 대한 설명으로 맞죠. 이렇게 해서 제6차시 수업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유학이 발달하다 내용을 마치고요. 다음은 제7차시 이 단원이 바뀌었어요. 다음 시간에는 고려의 통치체제와 국제질서의 변동 중단원에서 구체적으로 7차시 후삼국을 통일하고 통치체제를 정비하다 이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